자, 일단 갑자기 이제 원유가 어디서 네네. 막 갑자기 샘솟는 것도 아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유가 네.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네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유가를 볼 때 수요도 중요하지만 이게 포지션도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WTI 이게 항상 현물이 아니고 선물 얘기하잖아요. 네. 선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포지션을 사고 팔고 하면서 말 그대로 선물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물건이 아니라 앞으로의 물건을 이제 네네네. 약속하는 거죠. 이 그렇죠. 네네. 가격이라고.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하락할 것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서 또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네. 그 최근에 유가 급등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급이 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이제 유가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상승 포지션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유가 선물이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수요가 감소했다라기보다는 이 실질적인 수요 플러스 이제 포지션들, 매수 포지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유가 실질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격도 중요하지만 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공급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급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전에 말씀드렸어서 이 순수하게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네. 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션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딩 매수, 매도,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하셔야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선물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일단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네. 이제 경기 침체 오고 하면 이거 기름 많이 쓸까 싶어서 네네네. 그냥 이 앞으로 또 떨어질 것 같다는데 좀 더 걸었다는 거죠, 베팅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를 할 때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주식을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 그 효과에서 또 시장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또 시장이 하락할 때는 또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또 매도를 합니다. 팝니다. 그 영향 때문에 또 지수가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받쳐져야 되겠지만은 이 원유 수요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원유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또 현물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또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서 80에서 90달러까지는 유가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네. 90달러 이상에서는 이 수요적인 측면보다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소위 말하는 아이비들,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큰 형님들이 원유 매수 포지션을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서 가격을 올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유가가 네네. 하락하면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부드럽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또 약간 급락을 또 하다 보니까 네네. 조선이나 정유 관련한 네네. 이 주식들 그럼 이제 투자를 어떻게 회수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아니면 하려고 했던 사람들 멈춰야 네네.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선, 정유. 네. 조선은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유주는 반대로 이제는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유주는 위험해졌고 네. 조선은 저평가니까 좀 들어갈 기회, 저가 매수의 네네. 기회로도 볼 수 있다. 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유주 같은 경우는 S-오일이라는 기업을 예를 들게 되면은 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3월 달 8만 원대부터 이 실적 모멘텀, 그러니까 정제 마진 요거 때문에 실적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5월 달까지 12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5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3월 달부터 실적 모멘텀, 정제 마진. 네. 그러니까 소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호재 선반영, 악재 선반영. 들어는 봤습니다. 맞죠. 얼핏.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에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정제 마진 이런 것들이 물론 좋긴 하지만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게 미리 선반영이 된다라든지 해소가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을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오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런 부분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반대인데 조선주는 아직까지도 어떤 전통적인 개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유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유가가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석유를 더 많이 뽑아내기 위한 어떤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 해양 플랜트 같은 것들을 발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발주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조선주가 타격을 받는데 네. 이번에는 이런 전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것들이 뭐 유가, 원유하게 되면 유조선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선의 모멘텀은 LNG거든요. 아, 우리 지난번에 네. 얘기했었죠. 그죠. LNG 운반선. LNG 운반선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선주는 빠지면 빠질수록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네. 아, 지금 그 저희 실시간 댓글로 네. 혹시 이제 조선 혹은 정유 관련해서 그 개별 주식들 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언제 나와야 됩니까? 혹은 네.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오늘 특별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조선은 네네. 초록불 우리 이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 시기이고. 네, 그동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은 사기 싫은데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현대중공업이 10%, 저 개인적으로는 10%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현대중공업을 더 싸게 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현대중공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11만 원 이하까지 가격을 주게 된다라면은 그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들어가셔도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 적정 가격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